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요즘 뉴스 성주원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뉴스 보면 정말 재밌는 뉴스들이 많고 재밌다는 게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는 그런 뉴스들까지 포함해서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논란,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집 팔아라 이 논란, 이런 내용들 정말 재미있고, 거의 그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들, 또 좀 해명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아주 흥미진진할 정도로 재미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죠. 다 누구나 어떤 사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뭐 국회의원들만 그런 개개인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서민들, 뭐 부자든 조금 중산층이든 혹은 누구나 사정은 있는 건데, 마치 그동안 뭐 정부든 청와대든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렇게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거, 결국은 그게 이제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한테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지금은 부동산 기사를 쓰진 않고 있지만, 부동산 기사를 한창 쓸 때가 뭐 8.2 대책, 9.13 대책에 나왔던 그 때였으니까요. 그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고강도 대책들이 나왔는데, 물론 그 정부의 어떤 의도, 그 목표, 목적, 이런 거는 틀리지 않아요. 예, 맞죠. 뭐 무주택자들에게 뭐 기회를 더 준다든지, 뭐 그러기 위한 것들, 그러기 위해서 뭐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집값을 잡겠다라는 목표 자체가 정부가 그 목표를 잘못 세웠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을 정부가 얘기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할 뿐더러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실제 가격을 그렇게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더 센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가격이 잡힐 것이냐, 가격이 잡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게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주거 안정성, 주거에 대한 불안감, 혹은 주거 비용,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 정도 목표만 세웠어도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이게 놔두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서 어쨌든 집을 못 사는 사람, 형편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살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뭐 집을 많이, 뭐 임대주택이 아니라 실제 분양주택을 정부에서 많이 공급을 해서 싼 값에,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뭐 얘기하지 말고 정부가 자기가 어쨌든 직접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조금 지금 현재 불편한 지역,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나빠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있는, 그래서 저소득층이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동네가 있다면, 그런 동네에 뭐 지하철을 놔준다든지, 버스가 잘 다닐 수 있게 길을 좀 넓혀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굳이 강남을 무리해서 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안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혹은 모두가 서울로 올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지방을 많이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혹은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서울 출퇴근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뭐 GTX를 진작에 빨리 했다든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애초에 그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렸다라는 이 생각에 너무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부동산 시장의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부의 초반, 문재인 정부의 초반 정책의 핵심은 바로 그런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을 잡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다. 집값을 잡는다는 그 목표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목표였고 불가능한 목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그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고위공직자들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주택을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걸 보면서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은 다주택 비율이 더 높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로는 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 애들은 다주택 비율이 더 높으니까 쟤네가 더 나쁜 애들이고, 우리는 다주택 비율이 낮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는 봐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프레임은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확고하게 이미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얘기해왔던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 호불호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서 투기꾼 프레임을 강조해왔던 현 정부, 또 여당 이쪽 관계자들, 고위공직자들, 관계자들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도 파리 대책을 내놓으면서부터 항상 들었던 생각, 또 해왔던 이야기들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책들이고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이렇게 아주 거대 여당이 된, 집권당이 된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대책을 아마 내일 10일이죠. 7월 10일 금요일에 추가로 세제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지금 기사들이 오늘 벌써 나오고 있고요.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제목들. 종부세를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 특히나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하고 결국은 뭐 어쨌든 뭐 억지로 하는 것이든 간에 여당 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은 할 말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봐왔기 때문에, 본 게 있어서 참 어떻게 이게 다 이해가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뱉은 말들이 있고, 대통령도 집값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 아주 확고한 그런 소신을 펼쳐 오셨기 때문에 쉽게 이걸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집값을 잡겠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과연 이제 그럴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야 할지, 지금까지는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식의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됐으면 진작에 했겠죠. 이 공급 확대라는 게 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괜찮은 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미 서울에는 빈 땅이 없고, 그렇다면 서울에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죠. 정부에서 이미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는 데다가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을 붙이고 있는데, 이제 그게 붙어지면은 또 사업성이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사업자들, 소유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빠르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조금 잘 정리를 하느냐,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에 한 채가 있고 반포에 한 채가 있는데 뭐 서울 거를 파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다가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청주집 먼저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다시 이제 반포집도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뭐 제가 양도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양도세 절세 전략이 확실하게 나왔죠. 네. 예를 들어 내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가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그런 주택이면 그걸 먼저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혹은 또 두 채가 있을 때 한 채는 양도 차익이 많고 한 채는 양도 차익이 적다면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서 하는 것이 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주 그 해답에 가까운, 정답에 가까운 그런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셔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양도세에 대해서.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있지만 비규제 지역 집을 먼저 팔면 중과를 안 받는구나. 그리고 양도 차익이 작으면 중과를 받더라도 양도세가 적구나. 그렇게 되면 팔고 나면 이제 남은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뭐 1가구 1주택 그 비과세가 물론 9억 원까지밖에 안 되고 그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긴 내야 됩니다만 어쨌든 9억 원까지는 그 빼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잘 배운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국회의원들이고 정부 고위공직자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또 그들도 이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본인들도 그런 해명, 변명을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뭐 부모님을, 노모를 모시고 계시고 뭐 가족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게 뭐 국회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전국적으로 잘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마 전국적인 그런 어떤 공부, 학습이 된 계기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진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긴 해요. 지금 뭐 워낙 정책들이 누더기가 돼버려 갖고 이미 뭐 세금, 양도세, 종부세,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나오면서 계속 어떤 조건부 이렇게 그 상황들, 시나리오들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나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세세한 그런 사정까지 다 알아야 뭐 그 절세 전략을 짤 수가 있고, 혹은 그 임대사업자 뭐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진 것 같고, 아마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바빠진 것 같고, 또 일반 국민들은 결국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결국은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세무사분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세무사분들도 지금 상담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 혹은 얘기를 전에 들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세무사한테 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주 진짜 기본적인 내용밖에 얘기를 못 해주더라. 그런 하소연 하더라고요. 유료 상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안내를 해주고
내 케이스, 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소비자들만 힘들어지고 피곤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또 내일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과연 그것이 시장에 또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계속해서 보면서 고민도 해보고 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저도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얼룩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엄근진장과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